월세 50만 원 아끼려다 3억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면서 손에 땀을 쥐게 되실 거예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이 평생 모은 3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냈다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은 사라졌고 경매는 시작됐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딱 한 장의 서류만 제대로 읽었어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3억 원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앞에 37살 김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신혼 2년 차, 아내 뱃속에는 5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빌라, 전세 3억 원, 중개사무소 직원은 연신 재촉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매물 다시 없어요? 민수 씨는 집주인 박영철 씨, 당시 55세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근저당 설정된 거 있나요? 근저당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잡아뒀다는 거예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구조죠. 박 씨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있는데 다음 달에 정리하려고요. 다른 건물 매각 대금 나오거든요. 민수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집주인 박 씨가 건물 1층에 직접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는 건물을 담보로 잡혔다가 날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었던 거죠. 게다가 옷차림도 깔끔했고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녔어요. 중개사도 거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 동네에서 건물 여러 채 가지신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민수 씨는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12월 3일 장음 2억 7천만 원을 치르고 이사했어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기본 절차거든요. 민수 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2022년 1월 아내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층 박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편함에는 뜯지 않은 등기 우편이 쌓여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2월 초 현관문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이무이경매 개시 결정. 민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법원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감정가 5억 원. 그런데 근저당 총액이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전세보증금 3억 원은 배당순위 3순위였어요. 계산해보니 최선의 시나리오로도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1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고요. 중개사무소를 찾아갔더니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속은 거예요. 박 사장님 다른 건물들도 다 경매 넘어갔대요. 민수 씨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3억은 양가 부모님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이었거든요. 아내 친정에서 2억, 민수 씨 부모님이 5천만 원, 두 사람이 직접 모은 돈 5천만 원. 평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경매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2022년 5월 첫 입찰은 유찰됐고 6월 두 번째 입찰에서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1순위 국세 체납 3천만 원, 2순위 은행 근저당 4억 원. 민수 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게 떨어지면서 후순위인 전세보증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제야 민수 씨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꼼꼼히 봤습니다. 계약하기 딱 한 달 전인 2021년 10월에 근저당 2억 원이 추가 설정돼 있었어요. 집주인은 이미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 씨는 박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어요. 계약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 아니었고
박 씨가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박 씨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이기더라도 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성실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법률 용어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중개할 때 세입자가 손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한 걸까요? 아니면 그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까지 설명했어야 할까요? 전세금 3억에 근저당이 4억 넘게 잡혀 있는 집. 여러분이 중개사라면 계약서 쓰기 전에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3억 원의 행방을 가릅니다. 원고 민수씨 측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근저당 4억에 전세 3억을 더하면 7억입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5억이에요. 초등학교 산수만 해도 위험하다는 게 보이는 숫자죠. 중개사는 이걸 알고도 감정가가 5억이니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거라고요. 게다가 일반인이 등기부등본을 봐도 경매가 실제로 진행됐을 때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가인 중개사가 그 위험을 경고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피고 중개사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모든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했고 서면으로도 교부했다고요. 계약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고 집주인이 멀쩡히 1층에 살고 있었으니 위험 징후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고는 성인이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계약을 결정한 거잖아요. 중개사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 자문까지 해줄 의무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4억 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 순간 집주인을 믿었다고 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전액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계약한 민수 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을 확인해 보세요. 법원의 선택은 여러분의 예상과 같을 수도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할게요.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판결문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고 아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문 첫 줄을 읽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함께 고려해서 손해액의 30%만 배상하라고 했어요. 9천만 원입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근저당 합계가 전세보증금보다 현저히 많다면 이건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중개사는 감정가 5억이니 안전하다고 설명했는데 경매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게 떨어지는 건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상식이거든요. 중개사가 오히려 잘못된 안심을 제공한 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선순위 근저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민수 씨에게도 7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고 근저당이 4억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했어요.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도 챙기지 않았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쉽게 말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국가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민수 씨는 이걸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상액은 9천만 원, 3억의 30%가 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배할 80%를 넘는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도 숫자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믿어야 할 건 숫자입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반드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3억 기준으로 연 30겨우 60만 원 정도예요. 그 돈이 아까워 보여도 3억을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중개사는 전문가이지만 그 전문가의 말이 내 재산을 100%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당신에게 있다는 걸 이 판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중개사에게 30%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버딩미 블로그와 유튜브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이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